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초대석은요. 하모니 물리치료원 이준학 박사의 생활 건강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모니 물리치료원장 이준학입니다. 네, 제가 지난달에요. 6월에 그 첫 방송할 때 초대 손님으로 오셨는데요.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예.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죠? 예, 너무너무 잘 지냈습니다. 네, 그 원장님 뵐 때는 항상 이렇게 활기차고 건강해 보이세요. 예, 운동을 많이 합니다. 아, 운동을 많이 하시는구나. 비결이 있으시군요, 역시. 예, 오늘도 이제 방송 주제가 네. 운동하고는 끊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증상도 운동을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 바로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의 방송 주제는 하지 정맥류, 네. 영어로는 베리코스 베인이라고 하는데 이 하지 정맥류가 왜 생기고 그다음에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스스로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네. 그것에 관해서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제 주변만 봐도 이 하지정맥을 이렇게 가지신 분들도 꽤 계시고요. 아마 오늘 정말 유용한 정보 많이 얻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저희 일반인들이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하지정맥류를 좀 정의해 주시고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먼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그림 부탁합니다. 컴퓨터 화면에 지금 보면 컴퓨터로 이제 보이는 앱 가지고 네네. 앱 가지고 이제 이거 라디오를 청취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참조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화면을 볼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설명해 드린다면은 자신의 다리를 옷을 걷어 올리고 유심히 보세요. 그러면 다리에 울퉁불퉁한 혈관이 튀어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울퉁불퉁한 혈관이 정도가 지나치게 굉장히 크게 또는 색깔도 거무스름하게 밖으로 나온 것을 하지정맥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하지정맥류의 정의는 부풀어진, 비틀어진 정맥 혈관입니다. 네. 왜 하지라는 걸 붙였냐면은 주로 하지의 다리 쪽 정맥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은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밑으로 다리 쪽으로 많은 정맥형들이 모이면서 혈관을 늘어뜨리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이 정의가 부풀어진, 비틀어진 그 정맥 혈관을 하지정맥이라고 예, 맞습니다. 한다고 그 류라고 하는 거는 네. 저수지를 뜻하는 의미예요. 아, 네. 그 혈관에 저수지화가 됐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이 아까 뭐 중력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확한 원인이 뭘까요? 자, 정확한 원인은 일단 혈관을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하는 네.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유전적으로 몸에 그 단백질 중에 콜라겐이나 일레스틴 같은 신축성과 관련된 성분들이 유전적으로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네. 또 유전적으로 혈관이 잘못 형성돼서 막히게끔 하는 정맥이 막히게끔 돼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B 그룹이 부족한 경우 B6, B9, B12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이제 여자들은 임신을 하면은 태아 때문에 네. 복부의 안에 있는 복대 동맥이 많이 압박을 받아요. 그러면은 이 정맥이 위로 심장으로 올라가는데 복부에서 압박 때문에 방해되니까 밑에 있는 정맥들이 위로 못 올라가고 밑으로 많이 머물면서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거죠. 맞아요. 비만인 경우도 똑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그 변비가 심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복대 동맥에 압박을 줘서 이걸 만들어내고 또 혈전이 정맥 안에 생겨서 혈류를 방해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자들 그 폐경이 되면은 네. 그 여성 호르몬이 이제 프로제스테인이라는 이 그 호르몬이 부족하게 돼요. 네. 그럼 이 호르몬이 이제 밸브에 정맥에 있는 밸브의 그 역할도 이제 관여하기 때문에 그 폐경도 이제 이 하지정맥류를 일으키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다리에 부상을 입어서 정맥 혈관 다칠 경우
또 이제 노화 과정으로 인해서 근육이 약해지고 혈관이 약해집니다. 네. 그럴 경우 음. 그다음에 이제 그 다리 정맥 위에 상부에 위치한 큰 거대한 정맥들이 네. 또 역류돼서 위로 올라가는데 차질이 있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뭐냐면은 골반 정맥이라든가 복대 동맥에 정맥이 제대로 위로 올라가는 힘이 없을 경우가 네. 이제 해당됩니다. 이렇게 많은 경우가 있고 신체 활동으로는 이제 주로 서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맞아요. 이런 네. 분들이 해당이 되고 또 운동을 안 하는 분들 다리의 근육이 약한 분들 네. 이런 분들이 걸리게 되고 질병적으로는 이제 당뇨병이 있어요. 네. 이 당뇨병이 심하면은 합병증으로 말초 혈관 질환, 말초 신경 질환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은 당뇨병이 합병증으로 인해서 말초 혈관 질환 문제가 생겨서 이 하지 정맥류가 생기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원인이 굉장히 다양해요. 예. 그런데 제가 들으면서 생각을 하니까 이 유전적인 경우는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 그 다른 것 들어보니까 뭐 비타민 B가 부족하다 그러면 섭취를 해주면 되고요. 예, 맞습니다. 운동이 부족하면 예. 운동을 해주시면 되고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다면 이 증상이 아까 조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하지 정맥류의 증상과 어떤 예. 공통점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자, 같아요. 증상 가기 전에 네. 다른 화면 하나 부탁합니다. 자, 요 화면은 정상인 혈관과 이제 하지 정맥류가 있는 혈관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네. 정맥입니다. 동맥이 아니고. 자, 사람의 몸에 있는 혈액은 정맥과 동맥이 있는데 동맥은 심장에서 조직으로 흘러가는 혈관이고 그다음에 정맥은 조직에서 다 쓰여진 노폐물이 가득 찬 혈액이 심장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이제 혈관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하지 정맥에 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고 네. 지금 화면상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정맥류가 있는 정맥과 정상인 정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화면의 그 왼쪽을 보면 정상이고 오른쪽이 비정상인데 자, 특징이 뭐냐면 정맥에는 이 밸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액의 그 역류를 막기 위해서 이 밸브는 위를 향해서 이렇게 있고요. 네. 밑에서 쫙주면은 위로 열리면서 정맥이 위로 심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네. 하지 쪽에서는. 그런데 이 정맥이 거꾸로 역류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밑에서 쏴주는 힘이 없어지면 정맥이 다시 닫혀버립니다. 이렇게. 그럼 역류가 이제 불가능해지는데 이 밸브가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약할 수도 있고 네. 또는 이 정맥이 늘어나면서 밸브가 서로 거리가 안 맞으니까 제대로 닫히지가 않아서 이 정맥류가 악화되는 그런 이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메커니즘을 알아두시면 이해가 편하겠고요. 네. 지금 그림을 보니까 좀 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공통적인 이제 그 공통점 정맥류가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주로 남자보다는 여자라는 것, 그다음에 50대 이상이라는 것 네. 주로 그다음에 담배를 피는 사람들, 담배도 혈관을 망가뜨리거든요. 일산화탄소 같은 네. 이 프리 레디칼,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혈관벽을 공격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오래 서서 일하는 사람들, 또 운동이 부족한 사람들, 50대 여성에서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 문제를 현재 갖고 있거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네. 보고가 되고요. 네. 또 이제 그 통증, 피로, 또 이제 무거움, 또 이제 밖으로 이 화면에서 본 것처럼 튀어나온 혈관들도 네. 갖게 되고 그다음에 다리에 열기 같은 것도 느껴져요. 뜨거움, 네. 또 간지러움, 또 심한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궤양 같은 게 생깁니다. 혈관 안에 곱는 거죠. 네. 혈관 밖으로도 생깁니다. 예, 그래서 밖으로 이 체액이 새기도 해요. 네. 그 물병에 왜 그 물방울이 맺히듯이 사람의 다리에도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다음에 근육에 경련도 있고요. 네네. 또 혈액이 밖으로 체액이 아닌 혈액도 조금씩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또 이제 다리에 있는 피부가 완전히 뼈로 달라붙어 가지고 아주 그 고목나무에 붙은 껍데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네. 피부가.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아까 사진도 보여드렸는데 외관상 보기로도 사실 그렇게 별로 좋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통증도 유발하고 뭐 아프고 그런데 아 그렇군요.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고 또 저희가 어떤 원인에서 이렇게 하지 정맥류가 생기는지 저희 박사님 이야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초대석에는요 하모니 물리치료원 이준학 박사님 나오셔서 저희 하지 정맥류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채팅방에서 7333님께서도 제 주변에도 하지 정맥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셨어요. 그렇다면 박사님, 이 하지 정맥류를요 어떻게 물리치료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자, 물리치료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제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맥이 지금 늘어났잖아요. 네. 늘어나서 정맥이 다리 쪽에 모여 있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 심장 쪽으로 올려줘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 심장 쪽으로 거꾸로 올리려면은 중력을 이용해야 돼요. 네. 지금 중력 때문에 이 문제가 대부분 생기고 네. 그렇다면 중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겁니다. 아. 예를 들면 벽에 기댄다든가 네. 아니면 다리 밑에다가 베개를 한 서너 개 놓고 눕는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플로라지 마사지라고 해서 자, 제 팔이 이제 다리라면은 팔꿈치가 무릎이라면은 무릎 위에부터 가볍게 눌러서 쓰다듬어서 이 골반 위로 올립니다. 복부 아래 하복부까지. 네. 그래서 전체를 이 무릎 위에 부분을 이렇게 쓸어서 천천히 올린 다음에 네. 그러면은 정맥이 위로 올라가겠죠. 네, 네. 그죠? 그런 상태에서 위에 부분을 다 쓸어 올렸으면 이번에는 무릎 밑에부터 또 쓸어서 올립니다. 이렇게 네. 해서 자, 마사지를 하는 방향은 절대로 밑으로 하면 안 됩니다. 위로. 예, 네. 위로 해야 되고 첫 번째는 무릎 위에부터 시작하고 무릎 위에 부분을 다 마치고 나면은 무릎 아래 부분을 포함해서 윗 부분까지 다시 또 같이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5분 정도를 하면은 아. 충분히 혈액이 그 골반 위로 올라가요. 골반 위까지 올라가면 골반 위부터는 심장으로 잘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네. 정맥이 크고 잘 발달돼 있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마사지가 끝나면은 네. 다리를 아까처럼 계속 올려놓은 상태에서 발목을 최대한 아래로 밑으로 이렇게 떡방아 찌듯이 아. 펌프질하는 겁니다. 네. 발목을 이거를- 아래로 위로. 예. 네. 근데 이거를 빠르게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위로 쭉 올리고 3초 있다가 최대한 쭉 밑으로 내리고 네. 3초 있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한 30번 정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다리의 정맥은 스스로 혈액을 박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정맥 네, 네. 혈관에는 근육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맥 혈관에는 근육이 있어서 동맥은 스스로 박출할 수 있는 박동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정맥은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거꾸로 보내기 위해서 근육의 주변에 있는 근육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네. 그러면은 정맥 주변에 있는 앞에 있는 근육과 뒤에 있는 근육을 종아리 뒤쪽 앞쪽에 있는 근육들을 모두 다 효과적으로 수축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정맥을 꽉꽉 짜는 거죠. 아. 정맥을 짜면은 정맥은 아까 설명한 밸브에 의해서 절대로 밑으로 역류하지 않습니다. 네. 짤 때는 올라가고 다시 근육을 풀면은 수축을 풀면은 혈액이 그대로 있고 다시 또 짜면 올라가고 이런 올라가고. 식의 메커니즘인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앵클 펌프라고 해서 네.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올리고 발목을 위아래로 30번 정도 반복해서 하시고 이걸 하루에 대여섯 번씩 하시는 거예요. 30번씩 하는 그 예. 한 세트를 대여섯 예, 번 맞습니다. 세트씩.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운동으로는 네. 가장 좋은 운동이 걷기예요. 아. 걷기를 하루에 30분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30분의 시간이 안 나면은 뭐 10분씩 3번에 나눈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도구도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컴프레션 스타킹이라고 하는데 네. 이 정맥이 안 좋은 분들은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면은 스타킹 하얀 거 신고 있는 거를 많이 볼 겁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 정맥을 인위적으로
스타킹의 힘으로 짜가지고 아, 위로 좋아지는군요. 예 네. 맞아요. 위로 올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물리치료로 치료가 안 되면은 그때는 수술할 수밖에 없어요. 아. 수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수술 전문가가 소개할 내용이고 네네. 저로서는 그 정도 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채팅 들어오신 이분도 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맞아요. 그대로 충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또 그 직접 본인이 그 하지정맥 있으신 분들이 오늘 많이 들으시고 좀 이렇게 물리치료를 우선 수술을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물리치료 당연합니다. 우선 치료를 그렇게 하셔서 좀 나아지셨으면 좋겠네요. 예.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그 원장님 이렇게 마사지 하는 것도 예. 다리를 심장보다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건가요? 하면은 좋죠. 아, 근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남이 유연하시지? 해주는 건 되는데 아. 내가 하기는 곤란하죠. 예. 네, 그렇네요. 아, 그리고요. 그러면 내가 그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눈으로 확연하게 보기에 이렇게 혈관이 조금 밖으로 돌출됐거나 하면 좀 이게 내가 확실하게 하지정맥류구나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은 좀 초기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어떻게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자가 진단하는 방법은 비교적 이제 간단해요. 저희가 네. 스페셜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트렌델린버그 테스트라고 하는데 네. 자, 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눕습니다. 네. 평평한 곳에서 눕고 그다음에 다리를 30도에서 45도 정도 쭉 뻗은 상태에서 올려요 위로. 네. 그래서 벽에다 올려놓을 수도 있고 뭐 베개에 올려놓을 수도 있고 들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무릎 바로 아래에다가 고무줄로다가 이렇게 묶어요. 아주 약한 부드러운 고무줄로다가. 네. 왜냐하면 이 하지정맥은 표피에 있기 때문에 굳이 꽉 묶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30초에서 한 15초 정도 그럼 충분하겠네요. 15초 정도 있다가 네. 이거를 고무줄을 묶은 상태로다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일어났을 때 이 고무줄 밑으로 혈액이 정맥혈이 쭉 차면은 가득 차면은 네. 빨리 차면은 하지정맥류가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천천히 차면 하지정맥류가 없는 겁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는 그 검사가 끝났으면은 그 고무줄을 풀러 보세요. 네. 풀었을 때 굉장히 빠르게 하지 쪽에 혈액이 정맥형이 늘어나면은 하지정맥류 또 풀렀어도 불구하고 혈액이 천천히 네. 이제 무릎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거는 정상인 거죠. 아. 예, 이렇게 간단히 검사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고무줄을 여기 종아리에 이렇게 감아서 15초 정도 있은 후에 자, 먼저 다리를 네. 위로 들으면은 네. 그렇죠? 30도나 45도 정도 이렇게 위로 들으면은 네. 정맥혈이 중력을 타고 그렇죠? 위로 올라갑니다. 네, 골반 그렇죠. 쪽으로. 그렇죠. 네. 그 상태에서 15초 정도 경과가 되면은 고무줄을 이렇게 묶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부드러운 고무줄. 네.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일어나죠. 아. 서서 이 다리 쪽으로 정맥혈이 빠르게 내려오면은 하지정맥류가 있는 거고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다리 쪽으로 혈액이 비교적 느리게 내려오면은 그거는 정상인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또 고무줄을 이번에 풀었을 때 네. 혈액이 또 이 무릎 밑으로 정맥으로 급격히 빠르게 내려오면은 하지정맥류가 의심이 되는 거고 네. 또 고무줄을 풀었을 때 그래도 혈액이 그 무릎 밑으로 천천히 흘러내려오면은 정상인 겁니다. 네. 그렇게 고무줄로 집에서 이렇게 간단히 자가 진단을 하실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고도 나 잘 모르겠다 하시면 아마 전문가 찾아보시면 다 확실하게 알려주실 것 예. 같습니다. 그러면요, 아까 물리치료로도 이렇게 하지정맥류를 치료하는 방법도 알려주셨는데 예. 이제 치료하시면서 박사님께서 기억에 남는 치료 사례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지정맥류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하지정맥류로 인한 2차적인 문제로 찾아오십니다. 네. 잘 못 걷고 휠체어에 의존하고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근데 심하네요. 이제, 하지정맥으로. 이제 먼저 소개할 분은 당뇨가 오래 계셔가지고 네. 당뇨를 오래 앓으셔가지고 그 당뇨나 아마 합병증이 아닐까. 네. 그래서 다리의 색깔이
검붉은색이에요. 어. 예, 굉장히 오래된 이게 하지정 메뉴가 있습니다. 네. 이분은 물리치료로 치료하기가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하도 오래됐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한 그 피부 밖으로 물이 나오는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네. 이분은 레이저를 사용한 수술을 하셔갖고 아. 지금 성공적으로 잘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한 대로 다리를 위로 올리고 발목을 위아래로 펌프질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지금도 걷기 운동, 걷기 훈련하고 걷기. 계시고 네. 또 한 분은 이제 너무나 건강하신 분이고 멋있는 분인데 넘어지는 바람에 계단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손해를 다쳤어요. 그래서 사지마비가 네. 예, 사지마비가 와서 그 이후에 자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는 상태가 많았습니다. 병원에서 지금 방치를 했죠. 네. 그러니까 누워 있는 사람도 이런 그 앵클 펌프 같은 그러니까 혈액을 순환을 시키기 위한 물리치료 계속 했어야 되는데 그걸 네. 제대로 못한 모양입니다. 그 바람에 하지정 메뉴가 심해졌죠. 네. 그래서 일었으면 굉장히 큰 고통을 호소하시고 그래서 이분도 이번에 수술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점차 회복하고 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정맥류는 많이 안 움직이는 사람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 사람들에 오는 겁니다. 네. 저도 듣고 보니까 운동을 안 하시고 또 계속 누워 있으시거나 뭐 다른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런 분들한테 오신다고 하니까 정말 운동이 정말 뭐 많은 그런 질병들을 예방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제가 소개해드릴 게 뭐냐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하이힐을 신잖아요. 네네. 하이힐이 종아리 근육을 약화시킵니다. 아. 따라서 이것도 하지정맥류에 안 좋습니다. 원인이구나. 그러니까 그 이야기도 저도 많이 들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이게 하이힐이 뭐 하지정맥의 원인이다 또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인터넷에 많이 나돌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박사님께서 오늘 이 종아리 근육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하지정맥의 원인이 된다. 그 예, 얘기를 맞습니다.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지정맥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또 원장님, 박사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제가 오면 늘 말씀드리는 게 자, 계절이 바뀔 때마다 또는 네. 해가 바뀔 때마다 꼭 운동을 네. 규칙적으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내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악화되는 것을 충분히 지연시키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규칙적 운동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운동을 하면 그 많은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네, 항상 저희 박사님 그 운동 이렇게 많이 하시라고 저희한테 이야기 많이 해주십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